저도 민간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잠시 몇 가지만 짚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 에너지국에서 산하기관에 외교부 장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네. 산하기관에 보낸 그 문서의 내용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언론에 나옵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보고받으신 거죠? 네. 그 문서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는 문서 자체는 못 받고 그 내용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 비단 외교부만 관계된 게 아니니까 이제 여러 부처에 저도 크로스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유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과 관련된 우려 때문이다라고 타 부처에도 보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보도 내용인 거고 타 부처 뭐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된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 보고 안 받으시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거 일체 보고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네. 아니 그 에너지부 자체가 경위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저희들한테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선을 통해서 취합한 내용을 일흥 정리해서 장관님께는 보고할 것 같은데 아니 뭐- 전혀 예. 보도에 나오는 수준 정도. 자, 4월 15일 시행이 될 건데 네. 최선을 다해서 외교력을 발휘하려면 네.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지정되려는 것인가에 대한 네. 분석이 끝나야 뭘 회복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가서 저희 빼주세요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빼주려고 지금 에너지하고 긴밀히 그거에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장관님이 얼마나 이 문제를 기꺼이 이제 단언에 얘기하시기엔 불편하실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보도에서 확인하고 있고, 저도 다른 부처 또는 여러 경로로 크로스 체크하기로는 핵 문제와 관련된 핵 비약 사안의 지점에 대한 한국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럴 만도 하겠다 싶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의 수장이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된다라는 얘기를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서슴없이 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니고 그저 코멘터리 하는 일개 의견을 가지신 뭐 기자나 평론가들이 아닌 여당 의원들이 무분별하게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들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혹시 이 일이 있기 전 또는 핵무장론이 무수히 제기되던 당시에 미국 조야를 만나면서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어떤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뭐 싱크탱크에 있는 분들은 한국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세 동향 논의하는 가운데 가끔씩 나온 얘기는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는 정부 차원에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네, 저는 유독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핵무장론이 국내에서 제기되는 얼마 후부터 말씀하신 싱크탱크는 물론이고 미국의 의원 만나기만 하면 그간의 그런 핵무장론에 대한 국내의 삐죽삐죽한 문제 제기들이 없었던 게 아닌데 왜 자꾸 이 문제만 주구장창 물어볼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전조들이 이런 오늘의 결정까지 결국은 빌드업된 게 보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 사람 물론 외교 현장에 있는 우리 부처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 제기를 먼저 하셨던 책임져야 될 정치인들, 특히 다른 정치인들도 아니고 여당의 정치인들이 서슴없이 이런 얘기하시고 대통령 입에서 핵무장이란 얘기를 했던 그 당사자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그 계엄 선포가 영어로 뭐예요? Declaration of Martial Law. 예, 계엄 선포. 우리 한글로 줄이면은 한자를 차용하다 보니까 네자인데 참 길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UN, 제네바, 뉴욕 포함해서 10여 국의 의원들을 만났어요. 양자회담 다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다 만났는데 저는 힘들게 이렇게 계엄 선포에 대해서 긴 영어 문장으로 영어 단어로 얘기를 했더니 일축해서 묻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쿠데타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뭐 장관님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은 계엄 선포 자체가 가져온 한국인만이 아닌 전 세계인의 충격과 이 계엄 선포 자체에 이미 평가되어 있는 상식적인 시민들의 인식이 있다고 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탄핵이 불법이다. 자, 그리고 이런 홍보가 외교부 산하 공무원 또는 외교부로부터 정부 지원받는 단체가 이런 홍보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부적절하겠죠. 어떤 단체가 그런 걸 하고 네, 만약에 이제 이런 뭐 외교부 산하의 공무원이든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이런 홍보한다면 부적절하겠죠. 이 자체에 대한 평가적 언어는 뭐 제가 요청드리는 게 아닙니다. 글쎄요, 뭐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네, 다르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네. 민단 지부의 간부가 민단의 소통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인 분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죠. 노란색 대화방이 아마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민단은 응당 중립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정보 공유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런 집회를 홍보하는 게 정보 공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민단에는 저희가 정부에서 매년 얼마나 지원하고 있죠? 장관님? 제가 숫자는 기억을 네, 80억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야당의 간사이면서도 증액을 요청할 만큼 민단이 또 하고 있는 역할들 그리고 또 일본에서 그 역사 안에서 해왔던 역할들에 대한 존경심과 존중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민단 안에서 간부로 선임되어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 구성원들도 동의할 수 없는 이런 편파적인 정치 홍보 그리고 극우적 이런 반헌법적 이런 집회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